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봤을 때 누구는 소나무가 많구나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벚나무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 어떤 수는 소나무의 절반은 전나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뭐 7을 나누면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원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서 누구는 이 씨가 많다, 누구는 최 씨가 적다, 혹은 최 씨는 이 씨는 최 씨의 4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문제가 해석하라고 시키는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네 보고 이걸 보고 해석해라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한의원의 수는 기타보다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면 2배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약국이랑 병원을 합친 거는 몇 퍼센트냐? 70%다. 요 정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림 그래프는 딱 봐도 막 그림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누가 많은지를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누구는 또 뭐 그림이 있으니까 더 귀여워서 눈에 잘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런 답보다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외우려고 하세요. 알았죠? 괜히 그런 걸로 막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따질 거야? 저는 귀여워서 저 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따질 거야? 그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뭐는 크고 뭐는 작으니까 쉽게 알 수 있겠구나. 또 막대의 길이로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꺾은 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 변화하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겠구나. 이해돼요?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비교하면 누가 봐도 얘가 더 큰 거를 딱 파악하기 편하잖아. 얘는 여기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대신에 꺾은 선은 여기서 변화하는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 대충 알 수 있으면 되고, 아무튼 띠그래프도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다, 원그래프도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이름을 알면 되겠죠?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막대죠. 쓰세요 여러분. 자, 얘는 뭐죠? 원이죠. 그래프는 안 쓸게. 니는 써. 자, 얘들아, 비율은 퍼센트죠? 네. 지금 얘는 여기가 10톤, 5톤 이런 걸 보기 편한데 비율을 알아보기 쉬운 거는 원그래프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얘가 50%라고 해서 몇 톤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수량이 몇 톤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썼나요? 자, 넘어갈게요. 몇 개만 좀 해볼게.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비슷하니까 너네가 이따 하고서 모르는 거 질문 받도록 하고, 여기 한번 해볼게. 136쪽 와보세요. 136쪽. 자, 이거 봐봐. 지금 보면은 2017년에 마을에서 기르는 가축을 조사했더니 돼지의 수의 비율이 42%죠. 17년에. 네. 자, 그런데 18년에는 뭐가 42%야? 소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2018년 소의 비율은 2017년 소의 비율의 몇 배가 됐어요? 자, 지금 봐봐. 여기는 40인데 여기는 14죠. 몇을 곱하면 42? 3배. 3배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이게 문제가 어려워. 잘 봐. 2018년에 기르는 염소가 30마리라면, 즉 여기 5%가 30마리라면 이해돼요? 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돼지는 몇 마리냐? 돼지는 지금 35%죠. 몇 퍼센트, 이 퍼센트가 몇 배 차이예요? 7배 차이죠. 즉 기르는 마리수도 7배 차이가 돼야겠죠. 210마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돼지는 뭐 여기다가 뭐 염소 곱하기 7 써도 되고요. 뭐 일단 길게 쓰려면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근데 그냥 210 써도 괜찮겠죠. 조금만 줄일게. 바람 금방 추워진다. 아까 더웠는데. 6배 아니. 7배 아니에요? 7배 아니야? 5였다가 여기 5였는데 여기 35잖아. 7 곱해야 35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양은 30%니까 6배가 늘어난 거고. 그 8번 답이 210만이네요. 그렇죠. 30 곱하기 7이니까 여기다 7을 곱하니까. 이해되죠? 네. 자, 요런 뭐야? 네? 왜 그래? 뭐라는 거야?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 잘 봐봐. 봐봐. 그럴 수 있어. 봐봐. 지금 염소가 이 2018년에 우리 마을에서 기르는 염소가 전체의 5%인데 이거 문제를 잘 보면은 5%가 30마리라고 써 있어. 그치? 그럼 5%가 30마리면 10%는 2배니까 60마리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돼지가 몇 마리냐고 물어봤으니까 몇 배가 됐냐는 거지. 염소 5%에서 7배가 된 거 같지 않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리도 7마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7배가. 이해돼요? 네. 퍼센트가 7배니까 마리수도 7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 건이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것만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14번. 자, 지금 보면 지혼의 반과 해민의 반에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보래요. 일단은 왼쪽에 지혼의 반부터 보면 아파트 제일 많이 살고 두 번째는 빌라죠. 그래서 여기다 빌라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은 아파트가 1등이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네요. 단독주택.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중요해 얘들아. 지혼의 반과 해민의 반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은 어느 반이 더 많냐. 봐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여기 지금 비율이 지혼의 반이 아파트가 45%죠. 네. 근데 이 비율이 높다고 답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반은 100명이고 어느 반은 50명일 수도 있죠. 이해돼요? 만약에 100명 중에 봐봐. 50명 중에 45%랑 100명 중에 40%랑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 100명이요. 100명 중에 40%가 더 많겠죠. 이거 봐야 돼, 가연아. 봐봐. 지금 이 비율이 더 높다고 아파트, 지혼의 반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의 숫자랑 해민의 반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문제에서는 각각 40명이라고 써있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는 100명이 얘네 반 학생 수는 100명이고 얘네 반 학생 수 50명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100명 중에 40%는 40명이잖아요. 그쵸? 근데 50명 중에 50%도 25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40%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 수가 다르다면. 알겠죠? 근데 지금은 둘 다 각각 40명. 학생 수가 같죠? 학생 수가 같기 때문에 40명 중에 45%랑 40명 중에 40%가 되는 거니까 지혼의 반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답을 이렇게 쓸게요. 뭐야, 이거 서술형이 아니었네. 아무튼 지혼의 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술형으로 쓰면 두 반의 인원수가 40명으로 같으므로 퍼센트가 비율이 더 높은 곳이 더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어려워 보이는 것만 같이 하자고. 자, 학생 수가 같은 두 마을을 구하래요. 자, 문제 볼게.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봐봐. 지금 이 지역 학생은 16,000명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 학생 수 총 16,000명인데 16,000명 중에서 30%를 구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백분율은 이걸 100등분 한 것 중에 100등분 하면 1%죠? 그게 30개 모은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고 3을 곱해주시면 4,800명이 바로 가마을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마을에 사는 4,800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45%, 중학생이 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학생 수가 같은 마을은 여기 나마을이랑 다마을이 퍼센트가 똑같죠? 나랑 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라 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래. 자, 우리 지금 구한 게
가마를 이미 구했죠? 자, 그러면 이걸 3등분하면 10%도 구할 수 있겠죠? 3등분 얼른 해봐. 얼마일까? 30%가 1600이죠. 이거 이해돼? 네. 30%가 4,800명이니까 3등분하니까 10%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20%는 여기다가 2배를 해주니까 3,200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라 마을의 수는 식으로는 이렇게 쓰자. 전체 16,000명 중에서 100등분한 것 중에 20%. 자, 이게 3,200명 이렇게 씁시다. 됐어요? 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 마을에 사는 학생 수는 아까 우리 4,800명이라고 구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가 마을에 사는 중학생이 몇 명이네. 자, 그러면 4,8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중학생이에요? 25%죠. 자, 이걸 100등분한 것 중에 25%를 구하면 되겠죠. 자, 약분을 이렇게 해도 좋지만 난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분할게요. 약분은 몇일까? 25에다 몇을 곱해야 100이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중학생은 1200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네. 자, 요런 거 옆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거 봐봐. 자, 쌤이 이런 문제 말했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정해진 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공장별 자동차 생산량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봤을 때 그림 꺾고선 띠 다 가능할 것 같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근데 내가 설명하는 거는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봐봐. 꺾은 선은 위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꺾은 선은 변화를 보기 좋다는 거야. 예를 들면 1월 달에 비가 이만큼 왔어. 2월 달엔 좀 조금 왔어. 3월 달에 더 조금 왔어. 4월 달에 더 조금 왔어. 5월 달부터 많이 오기 시작해서 7월, 8월에 겁나 많이 왔어. 그치? 근데 이건 단순히 수량을 많이 나타낸 것도 있지만 아,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런 변화를 보기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꺾은 선은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를 골라야 되고 띠그래프는 비율, 이거 퍼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림 그래프는 수량, 뭐 생산량,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걸 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19번 답이 뭐겠어요? 그림이라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건 생산량이니까 띠그래프로 38% 이렇게 써 있으면 생산량이 몇 톤인지는 알 수가 없어. 알았죠? 자, 20번은 그럼 뭐겠어요? 여기 변화 보이죠? 자, 꺾은 선입니다. 자, 여기도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거는 띠 그래프겠죠. 그쵸? 우리 띠랑 원 그래프는 퍼센트로 나타내기로 했단 말이야.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요것도 혼자 해보고서 이거 쌤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기는 오늘 숙제할 시간 조금 줄게요.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앞에서부터 좀 풀어보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알았죠? 네. 자, 지금 시간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139까지예요? 숙제요? 네. 아니요. 우리 내일 학원 안 오기 때문에 숙제를 원래 우리가 다음 날 내잖아. 그쵸? 근데 내일 학원 와서 숙제 낼 사람 없죠? 저 내요. 나 안 올 거야. 자, 그래서 초등과는 안 열려 있어요. 내일. 중고등과는 열려 있고. 그래서 오늘 숙제 좀 많이 줄게. 월요일 날까지 내면 되니까 주말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봐봐, 너네 원래 금요일 날 샤론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나서 숙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내일 숙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어제 좀 많이 받았어요. 나는 8장까지는 안 줄게. 그러면 그냥 139까지. 아, 싫어. 140. 아니 140대 딱 맞게 140까지 가시죠. 싫어요. 140대 몇 쪽부터였지? 여기부터 아니었나? 여기도 숙제였나? 131. 131? 지금 여기가 139인데 130부터 141까지 하세요. 자, 지금 좀 하세요. 얘들아, 더 주려다 참았으니까 빨리 하세요. 내가 평소 심화반 같았으면 무조건 144까지 했을 거야, 얘들아. 자, 여러분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41. 141쪽까지입니다. 알았죠?